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불법 폭죽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4명의 업주가 불법 폭죽 제조와 판매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이 중엔 한인 업주도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LA시 검찰이 대대적인 불법 폭죽 단속에 나섰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지난주 다운타운 차이나타운과 토이 디스트릭 일대의 업소들을 급습해 모두 4명의 업주를 체포하고 폭죽 1,000파운드를 압수했습니다. 체포된 4명은 장난감 업소를 운영하는 올해 55살의 이무성 씨를 비롯해 베트남계 업주 1명과 라티노 업주 2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불법 폭죽 제조와 판매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A comprehensive and focused team effort to conduct these sweeps. They'll be always conducted lawfully, but I want to be sure that no retailer is trying to find some way to circumvent the sweep. The bottom line is the way to avoid a prosecution is not to sell these fireworks. Period. LA시와 카운티에서 폭죽은 판매는 물론 반입 자체가 불법입니다. 매년 10세 미만 아이들의 응급실 행이 늘어나면서 시와 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례 시행안을 만들어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Most fireworks-related injuries occur between June 30th and July 16th. However, the real important fact here is 40% of these injuries occur to young people. 폭죽을 판매하다 체포 기소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압수된 폭죽의 양과 비례하는데 25파운드 미만은 최대 $500, 100파운드 미만은 최대 $5,000, 500파운드 미만은 $10,000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 신고하거나 폐기 처분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블랙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 시상식을 앞두고 각종 크고 작은 폭행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행사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LA 경찰국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한인타운 인근 모나리자 레스토랑. 연예계 시상식 식전 파티 진행 중 갑자기 날라온 총탄은 5명을 쓰러뜨렸고 그중 1명인 라벨르 스미스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 측은 갱 관련 총격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Officers discovered one victim who suffered multiple gunshot wounds, and he was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and was pronounced dead a short time later. The suspect that they had was described as a male black hair between the ages of 20 to 25, and we believe it might be possibly gang-related. 여러 발의 총탄을 맞은 피해자의 혈흔이 사건 당시의 끔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파티는 블랙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 어워즈, 즉 BET 어워즈를 축하하는 파티였지만 BET 측은 주최 측의 공식 파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When you have a great brand, you have to kind of like look after things all the time because people kind of bite off of it and do unofficial things so that it absolutely positively nothing to do with our company. 이번 시상식과 관련된 사건은 이번 총격뿐이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에 헐리우드에서 열린 또 다른 축하 파티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리는 부상을 당했으며 오늘 새벽에는 시상식 관련 파티가 열린 클럽 주차장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신고되는 등 이번 BET 어워즈는 각종 폭력 사건으로 얼룩진 시상식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사건 용의자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의 주택거래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잠정주택 매매 지수가 4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측은 잠정 주택 매매 지수가 103.9로 지난달보다 6.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201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볼 때 서부와 북동부, 중서부와 남부에서 고르게 모두 늘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을 비롯해 뉴저지 지역 정부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경찰 지원 공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 인구에 비해서 한인 사회를 지켜줄 한인 경관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정입니다.
경찰차들이 지역의 안전을 지켜줄 새로운 한인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사회에서 많은 한인 경찰의 필요성을 느껴왔지만 아직까지는 한인 사회 규모에 비해 한인 경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한국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데는 한국 경찰이 한 몇 명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동네 뭐 그런 데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좀 있어도 아직 없는 데가 많아서 정확하게는 버런 카운티에서는 한 수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버겐 카운티 내 카운티 경찰은 단 한 명의 한인 경관이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전체 주민의 50%를 넘는 수가 한인인 지역으로 미국에서 한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 한인 경찰의 수는 불과 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한인들의 경찰직 지원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first of all, to welcome the Korean American Brotherhood Law Enforcement Association, I think it's absolutely an excellent idea that they finally came to Palisades Park. I know this event's been held in other towns, especially in Fort Lee, but, Palisades Park is the hub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I'm very excited to welcome this event to Palisades Park. 지난 28일 개최된 한 경찰 채용 박람회 현장. 과거보다는 한인들의 지원도 늘고 있습니다. 연방경찰도 한인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포트 오토리티 폴리스나 여기 근처에 폴리스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저를 보면 되게 안전하고 되게 그냥 저를 믿을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얼마 전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22개월 된 영아가 폭염 속 차 안에 방치됐다 질식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모의 단순 실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분위기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부부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미국 애틀란타의 한 음식점 주차장. 남자 영아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2개월 된 쿠퍼 해리스로 32도의 폭염 속 한증막처럼 변한 차에 7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 질식사했습니다. Obviously, it was a bit dramatic, hands in the air, looking up towards the sky. What have I done? Type of. 쿠퍼의 아버지는 아들이 차에 탄 것을 깜빡 잊었다며 건망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고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불의의 실수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 대해 동정 목소리가 일었고 석방을 청원하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동정 여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모가 쿠퍼가 숨지기 전 차량 내 질식사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둘 경우 얼마 만에 죽나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사건 당일 쿠퍼가 방치돼 있던 차 안을 살펴보며 뭔가를 던져넣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The investigative information suggests the manner of death is homicide. 쿠퍼의 가족들은 아직도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 한때 부모에게 동정을 보냈던 미국인들은 큰 충격 속에 사건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항공기 사고 때 승객 탈출용으로 쓰이는 슬라이드라고 있는데요. 이게 운항 도중에 하늘에서 터져버렸습니다. 항공기 안전에 대한 보란 요인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로 날아가던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보잉 737기.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이 기체 내부를 뒤흔들었습니다.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객실 꼬리 부분에서 터진 것입니다. They just had a panic look and they quickly took the carts and ran backwards to the front of the plane. 슬라이드는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항공기 뒷부분은 미어 터질 듯한 슬라이드로 빈틈없이 들어찼습니다. 100여 명의 승객들은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went through my mind is the chute opened and it probably popped out the door, which meant that we'd probably lose pressure immediately. But luckily that didn't happen. 항공기는 급강하한 뒤 인근 캔자스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Do you have any injuries from the deployment of that aircraft? No, everything's fine. Just the door light. We just want to get on the ground and have somebody look at it. But everybody's fine. 항공사 측은 사고 당시 기체 뒷부분에 아무도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라이드 오작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제트블루 소속 항공기에서 슬라이드가 잘못 터져 승무원이 다쳤고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당시에도 슬라이드 오작동으로 승무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언제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 마모가 심할 경우에 제동거리가 길고 차체 제어도 안 돼서 위험천만하다고 합니다. 박장훈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또 다른 차량도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장마철 이런 빗길에서 특히 타이어 마모가 심할 경우 수막 현상 때문에 위험합니다. 타이어 상태에 따른 빗길 제동 실험을 해봤습니다. 홈 깊이가 7mm인 새 타이어와 마모 한계선인 1.6mm까지 다른 타이어를 같은 차량에 끼고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정거했습니다. 새 타이어는 48m에서 멈췄지만 마모된 타이어는 그보다 25m나 더 가서야 멈췄습니다. 굽은 도로에서는 마모된 타이어는 제어가 잘 안 돼 도로 밖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홈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수막 현상이 낮은 속도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운전자가 핸들을 돌렸을 때 조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모 여부를 쉽게 판단하려면 타이어의 홈에 동전을 끼워 동전에 표시된 제작 연도가 보일 경우 교체할 시기가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또 여름철엔 마모된 타이어에 공기압마저 낮을 경우 타이어에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10에서 15% 정도 타이어 공기압을 더 높이고 타이어에 상처가 났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12원 1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